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네, 이어서 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물류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리을 보시면은 물류계획 수립 중에 이 물류시설의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무 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물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물류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물류시설을 어디다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을지 건설 계획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다라고 바꿔주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순서대로 보자면 기억이요. 일단 먼저 계획 실행 순서, 기억에 계획 실행 순서의 결정이 포함된다. 뭐 당연히 맞겠죠, 이런 말들은요. 니은도 물류 관련 투자의 자금 계획 밑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디귿입니다. 물류 담당자의 채용 훈련 계획이 포함된다. 채용 훈련 계획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미음, 단기, 중기, 장기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계획에 대한 절차는 짧게, 그리고 중기, 그리고 마지막에 길게 세 가지 패턴 보시면 됩니다. 답 4번 해주시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물류와 기업 경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와 기업 경영의 관리래요. 즉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물류는 어떤 걸 차지하느냐인데요. 4번 보시면은 기업의 물류 혁신 활동은 이익률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마케팅, 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물류 활동은요, 길게 봤을 때는 마케팅, 고객 서비스 만족도에 해당되는 게 우리 대표적인 게 쿠팡 보시면은 로켓 와우, 로켓 배송이 있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기법입니다. 우리는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반드시 새벽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빠르다는 물류 서비스예요. 그에 따른 결론,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만족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영향을 준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있는데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삼자물류 도입으로 인한 화주기업이었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오른 것은 삼자물류라는 게 나왔는데요. 먼저 삼자물류를 보겠습니다. 삼자물류. 네. 삼자물류 있는데요. 삼자물류를 보기 전에 그 전에 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일자물류, 이자물류, 삼자물류 그리고 사자물류까지 있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있는데요. 일자물류는 말 그대로 물류의 개념이 어찌했냐면은 산에 물류팀이 운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운송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 뭐 땡땡 산업에 서울산업에 있는 물류팀이 서울산업 물류를 다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류팀이 물류하다가 회사가 커지면 따라 물류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물류팀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자물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자물류는 사내 물류팀이 뭘로 발전하는 거예요? 요 사내 요 물류팀이요. 사내 물류팀이 물류자회사로 발달한 겁니다. 물류자회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류자회사가 돼가지고 아예 팀이 회사 형태로 독립적으로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회계 처리도 하고 독립체산제라고 하죠. 물류자회사가 돼서 이 물류자회사가 뭘 하는 거예요? 운송, 즉 물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삼자물류는 외부 물류 전문 회사가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3자 물류는요, 우리 회사의 물류팀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네. 회사 내 물류팀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아예 물류는요, 전문업자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3자 물류입니다. 참고로 3자 물류는요, 도입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했으면 좋겠다. 3자 물류. 네. 그 다음에 4자 물류는요, 3자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포인트가 더해진 겁니다. 요거 이제 요 외부 물류 전문가가 운송하는 형태인데요. 아주 전문적인 운송 분야가 활용되어지겠지만 여기에 IT 솔루션이 합쳐진 형태이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3자 물류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새로운 개념이다. 4자 물류. 네, 4자 물류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실게요. 네. 3자 물류와 관련한 건 요것만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 개념으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3자 물류 도입으로 인해 화주기업이 얻는 직접적인 기대 효과로 오른 것은 1번 물가 상승 억제, 2번 배송구역의 밀도 증가, 오른 것은입니다. 3번 핵심 역량의 집중가능, 교통체증의 감소, 배송구역의 축소라고 했는데, 화주기업이 얻는 직접적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잘 보세요. 회사 내의 물류팀이 축소되니까 만약에 제조회사라 그러면 이제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기대 효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의 일부를 남의 회사한테 일이 맡기게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그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직접적인 기대 효과죠. 답 3번입니다. 11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3자 물류 꼭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물류 조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물류 조직은 이라고 나왔죠, 지금. 네. 물류 조직은 이라고 나왔는데,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다국적 기업 밑줄이고 별표입니다. 사실 얘가 포인트입니다. 모회사의 권한을 모회사 밑줄이고요. 권한을 자회사에게 자회사 밑줄입니다. 즉 모회사는요, 이렇게 흔히 말해서 위에 있는 회사고요. 모회사 밑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자회사. 뭐 자회사 A, 자회사 B 되겠죠. 자회사에게 이양한다는 건 넘기는 겁니다. 이양하는 형태를 지니며 모회사의 스태프 부문이 자회사의 해당 물류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라고 해서 모회사에 있는 스태프, 그래서 특히 관리자가 모회사의 관리자가 자회사도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다국적 기업, 흔히 말하는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데 정답은요 3번 그리드형 물류 조직입니다. 키워드만 가져가실게요. 키워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문제에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나온다면 무조건 뭐를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 나온다면은 그리드형이라고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4,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 다시 별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1번은 뭐가 되는 거죠? 사업부제, 사업부, 땡땡 사업부, 뭐 LCD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 이렇게 사업부란 말을 붙입니다. 1번에 사업부는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라인 스태프. 라인 스태프형 조직이 확대 형태. 라인 스태프형 조직의 확대 형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 스태프형 조직이라 한다면은 라인 관리자가 있고요. 그 밑에 스태프 이제 그 실무자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에요. 영업팀이 확대돼 가지고 영업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업부에서 다루는 특정 예를 들어서 모니터 영업팀입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에 대한 모니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더 커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라인 스태프형보다 규모가 커진 거를 사업부제형 물류 조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모니터를 갖다 팔기만 했던 영업팀이 확대되면서 모니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가 확대되는 큰 사업부제 형태를 만든 겁니다. 흔히 말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또 되는 거죠. 2번입니다. 프로젝트형 물류 조직. 우리 프로젝트라는 건 매번 있는 게 아니죠.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때 있을 때만 열리는 뭐 같은 거예요? 마치 임시 조직 형태라는 겁니다. 임시 조직 형태. 네. 3번의 그리드형 물류 조직은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예요?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는 개념만 가져가 주시고요. 굳이 또 키워드 설정한다면 모회사, 자회사 있다라는 거. 네, 모회사 그리고 자회사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직능형 물류 조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다른 조직 속에 포함된 조직이에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다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에요. 큰 회사에 뭐 영업 1팀이 뒤는 것처럼 다른 조직에 속한 형태. 현재 명확한 키워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라인 스태프형 나왔죠? 또 라인 스태프형 조직이라는 거는 라인 부분과 스태프 부분 물류 지원 기능은 분리합니다. 그래서 5번에 이렇게 할게요. 라인과 스태프는요, 라인을 말 그대로 우리 생산 라인 아시죠? 생산 라인 현장이고요. 요 스태프는요, 네, 그렇죠?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현장과 관리자가 통합된 조직인가요? 분리된 조직인가요? 그렇죠. 5번에 요거 내용 보시면은 현장과 두 번째 관리자가 이제 분리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된 조직. 근데 이 현장과 관리자가 분리된 조직이 확대되면 그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1번에 사업부제 물류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실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굉장히 꼼꼼히 하신다는 생각을 좀 버려주세요. 수많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째 문제. 3자 물류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거 한번 또 영상 멈춰주시고 필기를 좀 해주세요. 네. 3자 물류에 대한 활용이라고 나왔는데 문제 같이 볼게요. 3자 물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3자 물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활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3자 물류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리인데 3번 보겠습니다. 3자 물류 업체와 윈윈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윈윈 전략이고 포인트 어디를 잡을 거냐면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밑줄입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밑줄입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 네. 장기적인 협력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 3자 물류와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정리 한번 할게요. 요 3자 물류와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요, 3자 물류와 조금 유사한 개념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아직 문제 안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우만 띄울게요. 그냥 3자 분류와 아웃소싱의 공통점은요, 우리의 해당 고유의 업무를 외부에다가 맡긴다라는 것은 동일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3자 분류는요, 키워드가요, 3자 분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장기적 관계예요. 하지만 이 아웃소싱의 키워드는요, 단기적 관계고.
단기적 관계. 따라서 우리 물류 관리에서는 3자 물류와 아웃소싱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좀 체킹을 하실게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1번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화주기업이 중장기적으로 3자 물류를 1자 물류로 아니죠. 1자 물류를 3자 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수직적인 가불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죠. 수직적인 가불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협력관계. 3번에 나와 있죠. 장기적 협력관계. 네. 협력관계를 의미하고요. 3번 맞는 말이었습니다. 4번에 화주기업의 물류비 및 초기 자본 투자가 증가한다. 화주기업의 물류비 및 초기 자본 투자가 증가한다. 아시겠지만요. 외주에다 그 3자 물류에다가 물류를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류 장비, 물류 설비, 물류와 관련된 모든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3자 물류의 기업들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용하는 비용만, 이용 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 사용하는데 집에서 인터넷은 제가 깔아요, 다 그걸. 집에 인터넷에 들어와서 제가 다 깐 다음에 제가 인터넷 하는 거 아니죠? 업체, 기업체가 LG나 KT 업체에서 다 망을 깔아놨으면은 저는 돈만 주고 그 망을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소한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5번인데 화주기업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외부 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 업체, 즉 3자 물류 업체한테 넘겨야 돼요. 그 업체가 이제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단점으로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BPR이라고 나왔어요. 뜬금없이 영어가 단어가 나왔는데 BPR은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입니다. 네, BPR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개선인데 요거 하나만 좀 가져갈게요. 개선인데 어떤 개선이냐면요. 예, 흔히 말하는 급진적 개선. 급진적 재설계. 급진적 재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새로 짠다는 건데 천천히 짜는 거예요? 급하게 짜는 거예요? 급하게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말해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회사에서 그냥 글로 쓰거나 단순히 엑셀이라는 파일 형태로 관리했던 모든 데이터들을요. ERP라고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해요. ERP라고 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거를 들여오기 전에 기존의 거를 한번 싹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리하는 행위를 BP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오이 농사가 끝나고 딸기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럼 기존에 오이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밭갈이를 한번 싹 한 다음에 딸기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밭갈이를 싹 한다는 거를 BPR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PR 1번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플래니시먼트. P는요, BPR의 R은요, 리엔지니어링이에요. BPR의 R은 그러니까 B하고 P는 맞는데 리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네. 리엔지니어링. 네. 이인데 잘못 썼네. 한글로요. 리엔지니어링. 아닌데 잘못 썼네. 어찌됐건 영어 보여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BPR은요, 정보 시스템 부서를 주축으로 해야 하며, 그 전에 2번 아죠, 맞죠? 2번. BPR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주도와 구성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일단 정답은 2번이십니다. 2번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밥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게 되면 딱 전면 개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면 개편. 키워드는 전면 개편. 그러면 특정 부서만 전면 개편으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 부서를 할까요? 전체 부서, 즉 통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3번 틀렸죠? BPR은 정보 시스템 부서를 주축으로 해야 하며 대상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서는 배제해야 된다. 관련된 부서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뒤요.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혁신이 아닌 개선의 형태를 특징이다. 혁신이 아닌 개선? 프로세스 개선인데요. 프로세스 개선인데 BPR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경영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혁신. 그래서 비록 명칭은 개선일지 모르지만 전체를 싹 다 바꾼다는 개념으로 전체를 싹 다 바꾼다는 개념으로 혁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괜히 이거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써갖고 이거 개선인가 개선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조금 이게 부딪힐 수는 있어요. 급진적 재설계고요.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인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거는 업무 프로세스보다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혁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만 해두세요. 5번입니다. BPR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보다는 기업 중심의 경영체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기업 효율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반대입니다. 기업의 경영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뭘 위해서요? 고객 만족 최우선을 위해서 BPR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네. 14번째 문제입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네. 물류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흔히 뉘앙스를 잘 알면 되는 문제인데 2번 보시면은 물류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기술혁신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기술혁신 중심으로만 추진하면 되고 절대적으로 물류제도나 절차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물류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술혁신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류제도 절차, 기술혁신 동시에 추진이고요. 이때는 물류제도 그리고 절차 또 기술혁신 어찌됐건 저찌됐건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간다는 거 꼭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적어주세요. 대표적인 무슨 문제예요? 대표적인 키워드 문제.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키워드.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제약 요소는 제약 요소 밑줄입니다.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를 지배하므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약 요소를 중심으로 모든 관리가 집중 그리고 한다는 경영과학 이론인데요. 제약 요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자꾸 제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약이. 딱 스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나요? 최대한 없애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 돼요. 많이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요소를 찾아내서 집중 관리하여 개선하자. 이건 이제 제약 이론이라고 해요. 제약 이론. 근데 제약 이론이 영어 약자로 TOC라 부릅니다. TOC. 예. 물론 TOC가 풀네임이 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은 필요한 만큼 밑줄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만큼만 생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두 번째 이거는 무재고 방식이에요.
무재고 방식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생산한다고 하니까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요. 적시 생산 시스템. 얘를 뭐라 그래요? JIT라고 합니다. Just in time이라고 하는데 JIT. 적시 생산 시스템. 지금 여러분 수많은 내용을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제약 이론이 이거구나. JIT가 이거구나. 무제고 방식 적시 생산 시스템 JIT. 제약 이론 TOC. TOC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두세요. DBR이라고만 적어두시고요. 아직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골드렛이라고만 좀 적어주세요. 이것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세요. 우리 풀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1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